얘기가 마중물 철학과 맞아떨어지냐 안 맞아떨어지냐가 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얘기하는 마중물과 이게 맞아떨어지냐 안 맞아떨어지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어때요? 뭐 그럴듯해 보이냐고? 어때요? 여러분들하고 떨어져요? 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맞아 떨어져요? 네,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마중물 철학이랑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진다 이게 주장이에요. 네, 마중물은 이런 입장이 아니다 이런 거. 그 마중물이 이런 입장이냐면 도대체 무슨 입장이냐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네크로필리아. 네크로는 이제 상품을 사랑해요. 자동차를 사랑하고 연봉, 임금을 사랑하고 자본을 필리아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그 자체를 안 보고 상품으로 봐요. 내가 결혼할 때도 돈을 얼마나 저 사람이 연봉을 받느냐, 집안이 어떠냐 이런 걸 이제 점차 보게 돼요. 이게 네크로필리아, 이게 비인간화된 세상이에요. 비인간화. 이게 이제 부당한 질서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질서에서 이 사람은 부당한 질서를 딛고 이 부당한 질서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지냐 하면은 자유의 공포를 가져요. 자유의 공포. 자유의 공포는 뭐냐면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어떤 원장님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급진주의자라는 친구 보다가 자기 직원이한테 싹 가렸대요. 아니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그렇게 가리는 겁니다. 어떤 원장님.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 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게 괜찮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침묵의 문화에 빠져요. 이제 질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부당한 질서에서 자유의 공포와 침묵의 문화,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가족한테 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다른 알지도 못하는 묻지마 사기를 해요. 이걸 갖고 뭐라 얘기해? 이게 수평적 폭력이에요. 교수가 학생한테 하는 거예요. 막 자기의 어떤 그 논문을 써야지만 승진이 되는 그 스트레스를 학생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주변에 그런 교수는 없는데 괜히 시험 문제 어렵게 내고. 맞아요. 자,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이 사람의 이익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당사자가 정의롭거나 당사자가 나름대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라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들에게 길을 내주면 좋은데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당사자 주면 되게 위험해요. 상인들한테 가갖고 얘기하면 대형 슈퍼마켓이 동네에 들어오는 거 반대를 해요. 그럼 대형 슈퍼마켓이니까 재벌력 맞짱 뜨는 거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 사람 철저하게 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사자주의가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당사자가 이런 부당한 질서 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당한다면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냐면 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구조에 있는지. 자, 흑인이 있어요.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특정한 상황에서 노예가 돼요. 특정한 상황에서 노예가 돼요. 특정 관계에서, 특정 상황, 특정 구조에서. 여자는 여자일 뿐인데 특정 상황에서 현모양처가 돼요. 특정 상황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당사자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부당한 질서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들을 자각하고, 우리가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자유의 공부와 친구의 문화 속에서 그저 순응하고 적응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나도 걔에게 순응하고 적응하고 묵인하라고 얘기하는구나. 벼르기가 지붕보다 200m 뛰는데 얘를 20m 벽에다 가둬놓고 뚜껑 막은 다음에 3일 지나면 순응한다는 겁니다. 뚜껑 열면 계속 20m만 뛴대.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태어난 자녀 벼르기가 그대로 엄마 보면서 20m만 뛴대. 뚜껑이 열려있는데. 그럼 그런 아이한테 너희들의 이익에서 망한다. 그럼 뭐만 얘기하면 자기 협소한 틀들 속에서 자기 이익만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민중이 얘기했으니까, 장애인이 얘기했었으니까, 노동자가 얘기했었으니까 따라야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이것을 읽는 겁니다. 함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떻게 재미나냐면, 아무튼 아까 운동이라는 데는 건가요? 자, 보세요. 자생성이라는 거하고 의식성이라는 거. 자생성과 의식성. 자생성은 그들 스스로가 생성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빈민이 얘기했어. 장애인이 얘기했어. 민중이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이 얘기했어.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얘기한 것을 존중하면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자생성이에요. 의식성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식성과 자생성.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면 즉자적 개그. 즉자적으로 자기가 아직 본질을 모르는데 즉자적으로 느낀 것을 알고 있는 개그. 아까 상인이 뭐라 그래? 돈을 자기 이익에만 관심, 이게 즉자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건 대자적 개그가 그래요. 대자적 개그는 뭐냐면 이런 걸 깨달은 거고. 그래서 옛날의 혁명론은 뭐냐면 요거는 누가 했냐면 공산당이 즉자적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공부해갖고 대자적인 사람들만 모인 게 당이에요. 진리를 체험하고 있다. 이게 당이에요. 그럼 이 당은 뭐 하겠어요? 저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자적인 것을 대자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라. 내가 오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여기에 우리 2세대 운동입니다. 레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민중이 무조건 오르니까 그들을 따르자. 이게 대중 추수주의. 이게 이제 의식성에 관한 어떤 활동가 중심이거든요. 자, 이제 마중물의 입장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얘대로 알고 있고 자기의 삶들 속에서 얘는 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의식 속에서. 그래서 얘하고 뭐 하자는 건가요? 얘기해보자. 제가 이제 급진주의자가 뭔지를 설명할 건데 이게 급진주의자의 태도예요. 급진주의자는 자기네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 모든 사람들이 지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문자 트루스인데 소문자 트루스 쓰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자가. 야, 너도 진리라고 생각해, 나도 진리라고 생각해, 우리 서로 진리였지 않냐?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보면 아까 상대주의니 뭔 이런 게 나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 나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들의 이익에서 얘기하나 당사자주의, 이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야. 마중물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뭐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 아까 제가 이제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익만 얘기한다.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 이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익이나 이권이 아니라 권리에 대해서. 아까 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자기 이건 약간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많고 공동체라든가 공동체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잘 없더란 말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하라 이런 거야. 근데 알린스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알린스키는 틀린 거예요, 옳은 건가요? 알린스키는 우리는 알린스키 책에 보면 예를 들면 신부님이 있어요. 신부님한테 가서 이 활동가가 그의 권리에 대해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우리랑 같이 하면요 신자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오르겠죠. 아 그래? 신부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지 내 동참을. 근데 신부님한테 신부님 생태운동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가업입니다. 이제 신부님은 이런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셔야죠. 그럼 별로 이득이 없잖아. 근데 신부님 신자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득이 된다는 게 이게 알린스키 전략이에요. 그래서 알린스키는 아주 강교한 마키아벨리 같은 느낌들을 줘요. 그런 전술에서 보면. 그런데 그 마키아벨리는 틀렸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략과 전술을 나눠요. 전략과 전술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마중물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거기 가면 교수님들도 오고 맛있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보셔. 맛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전략은 뭐예요? 같이 시민들과 공부하는 게 전략이야. 전술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오게 할까? 이게 전술이에요. 무슨 얘기되죠? 그러니까 이 알린스키는 전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하라 했을 때 알린스키 너무 자기 이익에 대해서 근본을 몰라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저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 소위 얘기하는 계략들 때로는 어떻게 보면 곤모술수 이런 걸 보여줘요. 어떤 그 흑인이 많은 동네에서 은행이 흑인한테 돈을 안 꺼줘요. 그 알린스키 뭐라 해요? 야, 흑인들 줄을 쫙 써갖고 1원씩 저축하러 가요. 그 이제 1원씩 저축하니까 은행이 마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다 행렬이 끝났어요. 이제 1원 끝나고.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 사람들 또 몰려와. 1원씩 찾아가. 그 나중에 은행장이 대출해주겠단 말이야. 이 전술이고. 이 사람 전략은 뭐예요? 이 빈민층들에게 은행이 돈을 꺼주게 하는 거지만 전술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꺼주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거기서 싸우면서 있거냐? 침투하여 설득하라. 이게 페이비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페이비안이 제일 처음에 로고가 뭐냐면 양의 탈을 쓴 뜻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나중에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양의 탈을 쓰고 어디 들어가요? 상대 조직에 들어가서 그들을 교육해갖고 바꿔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페이비안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이비안들은 그 시대의 당대의 지식인들이에요. 대부분 노동자들은.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모여서 얘기해보자.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뭐 이런 거. 이게 되죠. 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우리 그들은 누구냐? 당사자는 누구냐? 그들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냐?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해서 동의해요. 모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자, 파시스트, 삼인주의자, 사회주의자 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다 동의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걸 줘야 돼. 그들은 시민이야. 인간은 현실적으로 시민으로 존재해. 그럼 시민이니까 뭘 가져야 되냐? 이러면 이제 아이사한테 자유권을 줘야 돼. 정치권을 줘야 돼. 언론 출판 집회에서 사상권을 거기까지도 동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회권도 줘야 돼. 사회권 뭐 의료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돼. 그럼 동의 안 하는 사람들 나타나요. 자, 그러면 그냥 인간은 대견하게 추상적인 인간이지만 그 추상적인 인간이 어떤 특정 관계에 있잖아요. 특정한 국가, 특정한 권력 관계에서 존재할 때는 시민으로 존재하는 그 시민은 사회권을 권리로 부여받은 시민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민은 특정 국가에서는 괜찮은데 국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난민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들어오면 그냥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랑 똑같은 사회권과 같은 권리를 똑같이 줘야 돼. 우리 국민국가를 벗어나서 온 사람들. 이게 인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인간이 구체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시민으로 존재하거나 인간으로, 인권으로 존재하거나 그래요. 동물이라든가 식물까지도 우리가 보호해야 돼. 또는 이제는 그들과 함께 지구를 만들어 가야 돼. 그들도 같은 지구 거주인이야.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생명권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익일 때 그 이익이 시민권이냐, 인권이냐, 생명권이냐, 어떤 이익에 대해서 말할 거냐는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들의 이익을 하고 노동자의 이익은 이제 임금이 상하는 거.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 노동자가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이익이고, 이게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생명으로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저런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된다 이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침투하여 설득하라 그랬을 때 침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오르니까 너희들 날 따르기. 옛날에 80년대 운동권들이 그랬어요. 나는 마르크스도 읽었고 나는 지금 운동가들이 전혀 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학습해갖고 조직해서 파업하고 이제 양반들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노동자들이 막 그 노동자들 조직해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제 그런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요 말을 얘기하려면 요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얘기해야 되고, 함께 얘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랑 함께 마중물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 부당한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가지고 함께 그 사람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마중물이 지향하는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라디칼리스트를 얘기해 볼게요. 라디칼리스트는 뭐냐? 여기 이제 연락이 된다면, 자, 이제 아까 급진주의자잖아요. 급진주의자. 라디칼리스트. 이게 이제 프레이리하고 알린스키가 얘기하는 라디칼리스트예요. 먼저 이 프레이리하고 알린스키가 얘기하는 급진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트루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트루스다. 내가 내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듯이 쟤도 제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쟤와 함께
동의는 못하지만 인정하고 한번 토론해 가보자 이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프레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은 현재가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실현됐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현재가 지금 현재. 그런데 좌파들이 우파들이죠. 좌파들은 뭐냐면 미래가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 실현돼야 될 거를 보고 현재 틀렸다고 보는 자들이에요. 둘 다는 뭐예요?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일이 알리스키는 이 사람들을 비판해요. 내 것을 내가 옳다라고 강하게 믿고 남은 틀렸으니까 내가 저들에게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설득하거나 저들을 무찔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급진주의자는 뭐냐면 내 것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듯이 제 것도 제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여서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게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야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지 생각당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우리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이야. 너도 옳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잖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는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게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이제는 거예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다른 생각에서 비춰서 내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성찰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따뜻한 비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따뜻한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페이퍼를 쓰면 열심히 듣고 이제 비판을 해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 가면 뭐라고 왜 우리 교수님들 매사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따뜻해요? 왜 따뜻해요? 우리가 너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을 던지는 거 이게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그게 이게 따뜻한 비판이에요. 따뜻한 비판이 없으면 나는 대문자 내가 믿고 있는 대문자 트루스라는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듣는 것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쩌면 나한테 비판입니다. 내 걸 내가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랬을 때 이 트루스라고 믿을 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태도에 이제 갖는 것이 트루스로 봤었을 때 생겨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시작해보자.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의심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디칼리스트가 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옳다라고 믿는 상식 있잖아요. 상식을 끊임없이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전복이나 먹는 거 하지 마.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프레일이 알리스키가 얘기하는 두 번째 급진주의 두 번째 덕목이 people first예요. 아까 얘기한 거. 아까 그 알리스키도 민중을 중심에 놓고 먼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people first예요. 자, 그런데 이 people이 first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작정 people을 당사자주의에서 빈민이라면 뭐 노동자라면 장애인이라면 무작정 first다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people first라는 것은 뭐냐면 저 people이 자기의 목소리를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세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공동체에 참여해갖고 아까 이런
이 따뜻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인간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나가서 어떤 구성의 가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피플 퍼스트를 굳이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자기 목소리. 이 급진주의자가 생각하는 피플 퍼스트는 그냥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살려면 최소한 어때 되면 누구도 배고프지 않아요.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사회가 돼요. 이게 뭐냐면 누구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 빵이 보장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빈민이라든가 중산층 노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누구도 배고프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프지 않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도 배고프게 빵의 문제예요. 빵에 결핍이 어떤 사람은 굶주릴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상태는 부당하다. 이런 태도가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 되어 있는 차평강. 차이가 편안히 드러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차이가 편안히 드러난다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오해하냐면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다 다양성들이 존중돼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들이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누구도 배고프지면서 그래서 사회가 되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의 개성과 고유성이 편안하게 드러나는 세상이 될 것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소위 하나의 공동체의 미래의 공동체의 어떤 이 형성으로서의 이야기들이 차이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보시오. 내가 질문을 던져 여러분들 얘기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불편하거든. 내가 얘기했다가 내가 또 틀렸다 뭐라 그럴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서 그래. 근데 사장님이 노동자들한테 야 우리 야자타임 하자. 이제 오늘 괜찮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겠는데 얘기했다가 잘린 경우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 차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게 단순히 대화의 평등성이 아니라 그런 것이 가능한 고유성과 개성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자기의 잠재력이 탁월하게 드러나서 자기 고유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사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급진주의자는 피플 퍼스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도 배고프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회가 어때야 되니까 최고의 약자들이 우리 퓨즈의 정치학했는데 퓨즈가 제일 먼저 문제는 탁 끊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로 감지하는 거야. 아,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이태원이든 그 다음에 저쪽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든 여기 그 이민호군처럼 이렇게 실수되고 죽어가도 별로 둔감해요. 그 퓨즈인데 이 사회는 지금 경고하는 건데 그런 이게 피플 퍼스트. 그래서 피플 퍼스트란 말은 대단히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급진주의자 핵심이에요. 급진주의자 핵심 세 번째가 어떤 세상으로 가야 돼? 이런 급진주의자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쪽에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있으니까 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좌파예요. 우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그런 세상이냐 누구나 노력하면 내가 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 너 왜 노력 안 하고 왜 저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파예요. 근데 급진주의자는 뭐냐면 모여서 얘기해보자. 모여서 얘기해보자. 이게 급진주의자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주의도 아니고 그들의 이익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비판적인 지적인 어떤 능력과 제가 갖고 있는 현장에서의 경험의 부당함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모여서 얘기해보자.
이게 이제 급진주의자인.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세 가지로 나눴어. 삼각형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이에요. 모여서 우리가 이제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제일 먼저 말하면 세상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인데 우리는 도대체 인간이라는 건 뭐냐? 특정한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 이면의 권력과 어떤 지시가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급진주의자는 이렇게 세상을 있고 그다음 뭐라냐면 세상 만들기에 대한 상상을 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생기? 읽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제주공항을 좀 점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하셔서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 문제는 나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읽기, 세상 만들기에 대한 상상, 어떤 세상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읽고 나서 어떤 세상이 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급진주의자는 프락식스 이렇게 얘기해.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해야 된다. 여기 급진주의자는 얘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급진주의자가 뭐냐? 급진주의자가 뭐냐?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모여서. 근데 대화의 태도들이, 대화의 내용들이 이런 거인 거. 그 다음에 people first에 그 people first라는 것의 상들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근본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비판들 그리고 재구성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급진주의자다. 그래서 급발진의 그 급과 상당히 다르다. 빨리 뭘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 책을 급진주의자들의 규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머야, 유머. 그래서 제가 또 유시니까 유머시니까 뭐 이렇게 유머를 한다든가 끊임없는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급진주의자의 태도들을 쭉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경쾌하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낙관적인 원인의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게 이렇게 잘 안 되거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요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 인간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잠재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 아리스토텔 윤리학 정치학에서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잠재성이 탁월하게 드러나야 돼. 그게 행복이. 그래서 나는 행복을 하면서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사는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게 이제 탁월하게 이 탁월성을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걸 얘가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 근데 얘가 탁월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이제 탁월성이 드러나냐면 얘가 탁월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혼자서 아무리 탁월성이 드러나면 안 되고 얘가 탁월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후지면 아무리 자기가 탁월하게 드러나도 그냥 우리나라 노인들 같은 경우에 빈곤율이 40몇 %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이 공동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뭘 해야 되냐? 자기의 탁월성이 드러나서 행복해지려면 자기 친구들이랑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얘랑 손잡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돼.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호모 폴리티쿠스야. 얘는
이 공동체의 영향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운명적인 존재, 인간이. 그래서 이걸 호모 폴리티쿠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하고의 우정이 중요해요. 아니, 공동체죠. 공동체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얘들의 우정이야. 그게 우정론을 펼쳐요. 자, 얘들의 우정이 지속되려면 크게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호의가 있어야 되고, 둘이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평등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소금 한가만.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의가 있고 평등하고 소금 한가만이 우리는 돼 지금. 그리고 동창회, 그 다음에 제주 지역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이게 다 돼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요. 지들 그 계모임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자기가 우정이라고 불러하는 것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깡패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우정. 그리고 이런 우정들을 갖는 것을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되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걸 갖고 마중물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마중물 저기에다가. 나 있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나예요? 나는 시민으로 존재할지, 그 사회에서, 또 시민 중에서도 자유권, 정치권 중에 사회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일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인간으로 생각해서 인권을 가진 존재로 상정할지, 또 저쪽에 자연이나 이런 것들 갖고 생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부정할지, 생명권이에요. 요 나는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 구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나는 뭘로 가려고 하냐면, 나는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이제 행복으로 가려고 해요. 이렇게 똑같이 행복으로 가려고 해야 돼. 행복으로 가려고 할 때 나의 탁월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나의 탁월성이 드러나는 이 공동체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우리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차이가 편하게 드러나는 광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공동체에 대한 데피니션을 하는 겁니다. 데피니션은 뭐냐? 내가 탁월하게 드러나려고 하는 탁월성이 드러나고 내가 만세를 부르려면 최소한도 내가 어때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어때야 된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아까 그랬던 것 중에 그 공동체 있잖아요. 차이가 편안한 광장, 그 다음에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사회,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 뭐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우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우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들고 모여갖고 이런 공동체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향을 하는 공동체 있잖아. 지향을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향을 가진 이런 공동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평등하고 소금 한가만인데, 저 소금 한가만이 모여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세상 읽기와, 이 사람들이, 우정들이 모여보면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를 하는 시간을 보내는 우정이야. 그 우정이라는 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우정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읽고 세상을 만들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정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케빈을 얼마 거둡시다. 그래 어디 가서 뭐 먹읍시다. 아유 잘 먹었을 다음에 맛집을 뭐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수로 밑바닥에 깔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당한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야 이게 우리 실천해야 되는데 제주공원만 폭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올 겁니까?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우정인 거야. 이 우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보면 나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동네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네 돌아가면 자기 내가 오늘 원장님 얘기인데 부하 직원이 보면 그 부하 직원하고 이런 얘기 못했잖아. 그러니까 딱 덮는 거야. 왜냐하면 이 부하 직원하고 그 얘기를 보는 순간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부하 직원하고 나하고는 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런 우정은 아닌 거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토론을 하는 우정이 아닌 거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친분인 건 거지. 친한 건 거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 공동체를 얘기하려면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를 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하고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모여서 함께 얘기하려면 뭔가 광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상적인 광장. 그것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면 학습 동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를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상적인 최소한의 단위가 뭐냐? 여기에 이제 학습 동아리.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이야기를 서로가 습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학습 동아리가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의 우정을 만들고 공동체에서 대해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내가 호모 폴리티쿠스로서 자기 목소리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확장하고 이런 최소 단위가 학습 동아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학습 동아리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방송대로 치게 되면 학부 석사 같은 데도 일종의 학습 동아리인 거지. 거기서 학생들을 만나서 시험 보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 동아리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에서 이 공동체 여기 있는 내가 어떤 인간으로 취급받을지 인간 시민이 될지 사회권을 가질지 인권이 될지 생명권을 가진 자가 될지 누가 결정해요? 여기서 모여갖고 얘기한 이 사람 중에 상상 이 사람은 이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생명권을 가진 존재야. 그게 잠재력이 있는 거야. 그게 잘 탁월하게 드러났을 때 나는 행복해. 그런 생명권을 가진 존재에 내가 탁월하게 드러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함께 세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 자체가 그런 세팅이 될 때 가능해.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일상은 어떠냐면 일상은 이제 아까 부당한 질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이상하고 일상하고 지금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저 일상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되도록 상상을 하자. 상상을 하는 광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학습 동아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 마지막 세미나도 학습 동아리고. 상상을 해보자. 그래서 자꾸 이 과정들 속에서 맞춰가고 또다시 변해가고 맞춰가고 변해가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이런 탁월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다. 요것이 이제 구동. 이해가 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신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제가 학교에서 얘기할 때 요 위에는 구호를 얘기해요. 이게 담론이죠. 담론은 뭐냐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근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그냥 네임도 맞고 또 건배사 상당히 딱딱하게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이걸 좋아한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이렇게 보면 뭐 필링의 문학이든 제가 이번에 썼던 이상의 세대로 상상하라 뭐 인권 분투기 같은 거 보면 요건 이제 인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근본적으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프레임도 있고 마르크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지적인 토대 위에서 요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마지막에 보면 여기 상상장식에 보면 마지막 어록이 있거든. 그 어록이 놀라우리만큼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록이 됐거든.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대학원에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미나는 눈치를 보면서 여기까지 얘기해보지. 여기까지 얘기했지,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뭐 내 공간에서 나답게 손을 마주 잡을 때 발까지는 맞추지 말자. 소유가 아니라 소통이고 전도가 아니라 전파되는 얘기들 그 마지막 실천 전략을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프레임이라든가 알린스키라든가 그 밑바닥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뭐 푸코라든가 뭐 마샬이라든가 쭉 내려간다는 플라차스라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 고민을 했냐면 모든 인간들은 잠재적인 고유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것이 나의 이상이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모여서 얘기해봐야 돼요. 모여서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일기와 세상 만들기 일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학습 동안의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상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우정들은 어떠한 힘으로 나타나야 돼, 어떤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일기 세상 만들기 하면서 뭐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구나, 이게 권리예요. 그리고 이런 존재인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권력이에요. 시민적이죠. 힘을 가지고 어떠한 세상을 이렇게 지향해야 되는구나. 여기 다 이제 프락시스예요. 그리고 이런 프락시스의 강장들은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학습 동아리라는 공간에 발을 디디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나,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자. 이게 상상마실, 상상마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지역 나름대로 이렇게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이상이, 우리의 이상은 뭔지를 함께 모여서 얘기해보자.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는 현실이 어떠냐. 세상을 하고 뭐 어떤 세상을 만들까? 이 세상을 세상 만들지. 그리고 이제 상상 우리 뭐부터 해볼 건가? 뭐부터 할 거냐면 먼저 공항을 정복하는 것은 힘드니까 먼저 전복부터 먹자. 이렇게 이런 먹으러 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 내 공간에서 나가는 시점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그렇게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이게 이상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를 마을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라디칼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아까 질문을 던지는 거였잖아요. 라디칼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피플 퍼스트의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보자.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 속에서 하는 라디칼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주 지역이 너무 이렇게 저는 이제 벌써 이제 두 학기째, 세 학기째가 뭐죠? 세 학기째가 오면서 그런 가능성, 잠재력, 그다음에 이제 어떤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서 저도 기쁘고,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게 우리가 보통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이런 공간이 하나 정도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삶의 위안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공간들을 이렇게 차이가 변화되는 광장으로서 차이가 변화되는 광장을 지향하는 것으로서의 먼저 미래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